안녕하세요. 짤토로입니다. 옥순의 그늘에 가려서 존재감이 조금 약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 모든 사단이 옥순 그리고 영숙 그리고 정희 이 세 사람 때문에 일어났다. 우리가 이거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영숙이 보여주는 모습은 사실 옥순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막 시끄럽지 않아요. 영숙은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숙을 좀 생각을 할 때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포인트를 잘 잡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극단적인 예로 영숙이 광수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포인트, 갑자기 눈물을 흘렸었잖아요. 그게 뭐 광수가 따뜻한 말을 해줘서 나를 위로해줘서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니고 갑자기 영철이 생각이 나서 행동으로 보여줬던 영철이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렸다고 했어요. 굉장히 생뚱맞은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라든지 자기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에 대해서는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잘 얘기를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본인이 챙기고 싶은 거는 꼭 챙기는 욕심 많은 그런 캐릭터라는 거. 자, 영숙은 지금 다 정리를 하고 경수한테 올인하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입니다. 자, 옥순이 주도했던 그 1차 회동. 1차 회동 때는 사실 그렇게 대놓고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뭐 그랬다라기보다도 옥순이 이제 갈아타는 장면입니다. 영숙이 경수하고 2시간 넘게 대화를 할 때는 순자한테 지금 4시간이나 지났다고 그렇게 막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순자를 부추겼거든요. 마치 순자 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해서 영숙한테로 붙은 거예요. 그게 뭐 영숙이 좋아서 붙은 거는 아닌 것 같고 순자가 좀 뭔가 밉보였다.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 마음에 안 들었던 이유는 없다. 이유가 없어요. 일단 만만하다라는 거 만만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언니임에도 불구하고 귀엽다라는 말을 남발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일단 만만해 보였다. 그렇다고 뭐 영숙은 안 만만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옥수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언제라도 태세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내가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그런 캐릭터라는 겁니다. 영숙이 거기서 그런 말을 하거든요. 순자님이 내가 경수하고 옆에 서 있기만 하더라도 불편해하는 게 느껴진다. 이게 그냥 하는 말 같은데 은근히 순자를 깎아내리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순자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저거는. 영숙도 본인 챙길 거는 다 챙기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지금 순자를 굉장히 많이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순자가 경수하고 대화를 굉장히 오랫동안 합니다. 자, 옥수는 그 장면을 놓고서 순자가 경수를 붙들어 매고 있다. 묶어놨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사실 그거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순자가 경수가 좋아서 계속 대화를 하고 싶어서 옆에 앉아 있었던 거는 맞지만은 경수가 싫다는 표현을 했거나 아니면 불편해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경수는 순자하고 대화하는 거를 좋아해요. 이성적으로 크게 호감을 느끼는 거는 아니라고 보이는데 순자하고의 대화 자체는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고 좀 편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서 오히려 순자 옆을 떠나지 않는 거는 경수였어요. 그래서 둘이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서 오랫동안 둘이서 대화를 나눴고 영숙은 타이밍을 못 잡고 있었죠. 자, 그리고 옥순이 순자하고 경수를 관찰을 하죠. 관찰을 하고 나서 그 얘기를 이제 영숙한테 합니다. 옥순이 자기 편을 들어주면서 약간 공감을 해주잖아요. 본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숙은 옥순한테 의지를 하게 되고 영숙 자체는 뭔가 속 시원하게 말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옥순의 입을 빌어서 본인의 마음을 좀 긁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옥순이 그러거든요. 순자가 경수를 거의 묶어놨다. 그럴 때 영숙이 굉장히 격하게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면서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은 경수 옆에 갈 수 있는데 순자 눈치가 보여서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본인도 전날 2시간 넘게 경수를 붙들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그거에 비하면은 뭐 거의 비슷한 수준 아닌가. 본인이 경수를 붙잡고 있는 거는 괜찮고 순자가 경수하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는 거는 불편하고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죠. 내가 하는 건 괜찮고 네가 하는 건 안 된다. 이런 마인드가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그리고 옥순이 순자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잖아요. 엄청 까거든요. 마치 순자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꼬리치고 다니는 것처럼 경수는 마음에도 없는데 순자 혼자 신나가지고 경수를 꼬시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영숙이 역시나 격하게 공감을 하죠.
선을 넘는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말릴 생각을 하지 않고 즐기고 있어요. '아 속 시원하다.' 옆에서 정희도 그 얘기에 공감을 하면서 맞장구를 치고 있고, 그러니까 옥순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순자를 깎아내리고 있으니까 영숙은 좋은 거죠. 내 편이 생긴 것도 좋은 거고, 저렇게 순자를 깎아내리니까 뭔가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신나해 있어요, 영숙도. 양옆에서 서로 조력자가 되겠다고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영숙은 그냥 신이 난 거야. 사리 분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귀가 팔랑귀예요. 본인이 순자에 대해서 뭐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상대방이 옥순이 선을 넘는 발언을 하면은 말려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동안 나는 솔로도 봤을 거고 낯솔 사계도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어쨌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저렇게 옥순한테 휘말려 가지고, 물론 본인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옥순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래서 저렇게 맞장구를 치고 있는 거지만은 굉장히 음흉하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숙은 음흉한 것들이 있어요. 먼저 나서서 순자에 대해서 뭔가 나쁜 얘기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옥순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격하게 공감을 하면서 굉장히 좋아해요. 약간은 여우과입니다. 여우과인데 그렇게 영민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데이트 선택에서 영숙하고 순자가 경수를 선택을 합니다. 영숙이 먼저 선택을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순자가 이제 선택을 할 상황이 됐죠. 그런데 거기서 순자가 걸어오니까 계속해서 옆에 있는 경수한테 말을 걸거든요. 말을 걸고 혼잣말을 합니다, 거의. 사실 말을 걸었다라기보다도 혼잣말을 끊임없이 해요. 일단 경수가 순자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도록, 못 쓰게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을 건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멀리서 봤을 때 영숙이 보면은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혼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는 내가 순자한테 경수하고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혼잣말을 저렇게 계속 한 게 아닐까. 진짜 말이 많아요. 영숙이 이전에도 보면은 말이 많거든요. 혼자서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좀 재밌었던 장면은 영숙이 경수한테 물어봐요. 혹시 선호하는 옷 스타일이 있냐고. 여성스러운 걸 좋아하느냐 아니면은 귀여운 걸 좋아하느냐. 그러니까 경수가 뭐라도 상관없는데 잘 어울리면은 그게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영숙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다 잘 어울린다고. 만약에 경수가 여성스러운 게 좋다고 했으면은 여성스럽게 옷을 입었을 거고, 귀여운 게 좋다고 하면은 귀엽게 입었을 거고. 자, 그런데 영숙이 옷을 빌려 입잖아요, 옥순한테서. 옥순의 옷을 빌려 입는데 코트, 외투를 빌려 입어요. 그런데 옥순이 영숙보다 좀 크잖아요. 크다 보니까 코트도 당연히 클 거고, 영숙이 빌려 입은 옥순의 옷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마치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게 티가 날 정도로 굉장히 커요. 그래서 사람이 좀 둔해 보이고 뭔가 좀 어색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옷을 입었을 때. 본인이 굉장히 옷을 잘 입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한 부심도 있는 것 같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옥순이 저 옷을 왜 빌려줬을까? 사이즈도 안 맞는데 되게 커요, 옷이. 저거는 도와주려고 빌려준 게 아니고 뭔가 좀 일부러 망치려고 빌려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큽니다, 옷이. 자, 그리고 저는 사실 차 안에서 그 있었던 그 대화들, 영숙, 순자, 그리고 경수, 특히 영숙하고 경수의 대화가 영숙의 그 모든 것들,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거든요. 되게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어려운 말도 아니고 그냥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평소 많이 쓰는 그런 류의 말들이라서 쉽게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자, 일단은 경수가 이 데이트를 굉장히 불편해하는 상황이죠. 두 여자가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게 본인도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겠죠. 경수가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왜 매운 거 당기게 하는지 이해가 가기 시작을 했다고. 보통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열받을 때, 뭔가 답답할 때 매운 거 찾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찾는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일 때 매운 게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이 상황이 불편하다라는 거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이 경수가 반대로 얘기를 해요. 기분 좋을 때 매운 게 땡긴다고. 그러니까 영숙이 기분 좋을 때, 행복할 때.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못 잡는 것도 사실은 좀 이해는 안 됐어요.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뭔가 소통이 안 되는 느낌. 굉장히 쉬운 상황인데도 그 포인트를 못 잡고 있는 모습이 좀 비범하다. 자, 그리고 영숙이 그렇게 또 물어보거든요. 운전할 때 노래 많이 듣는 편이냐고. 그러니까 경수가
노래를 틀어 놓을 때도 있고 가끔 라디오를 틀어 놓을 때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순자한테 "혹시 지금 떠오르는 곡이 있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영숙의 표정이 뭔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떠오르는 노래가 전혀 없는 느낌, 아는 노래가 없는 느낌, 그런 표정이었어요, 영숙이 짓는 표정은. 그런데 그때 다행히 순자가 뒤에서 이정의 한숨만, 본인의 상황을 노래로 대변을 하는 거죠.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다. 얼마나 답답하면은 저 노래가 듣고 싶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이정의 한숨만, 저 또래라면은 웬만하면은 다 알지 않나.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알고 있는 노래예요. 그런데 영숙은 처음 듣는 것 같더라고요, 이 노래 제목을. 그래서 한숨만 노래 제목이? 그러면서 한숨만 나와서 그런 거예요, 제목이?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고 공감을 못하고 있고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숙이 보면은 그 광수하고 이야기할 때 눈물을 흘렸던 그 포인트도 굉장히 생뚱맞았고 갑자기 영철이 좀 생각난다면서 울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또 영철한테 들이댄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고 종잡을 수 없는 캐릭터라는 겁니다. 성격이. 성향도 그렇고. 뭔가 노래를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원래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를 많이 듣게 되면은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저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건 아닌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이 노래는 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못 알아들으니까 좀 당황스러워 하잖아요. 순자도 그렇고 경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영숙이 하는 걸 보면은 이제 질문만 하거든요. 질문도 하고 뭔가 이야기도 나누는데 이야기를 나누는 데 있어서 뭔가 감정이 오고 가는 느낌은 없고 그냥 의무감에 내가 뭔가 말을 해야 된다. 경수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억지로 물어보는 그런 느낌이고 좀 저 상황을 어려워하는 그런 느낌들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툭닥거린다고 해야 될까요? 차 안에서 보여줬던 영숙의 모습은 너무나 툭닥거리는 모습이었고 뭔가 사람들하고 공감을 못하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아는 게 좀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노래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대화에서 나오는 뉘앙스, 그 뉘앙스 자체를 캐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들을 보면서 뭔가 좀 보통의 그런 느낌들은 아니다. 좀 공감을 갖기가 좀 힘든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하고. 그리고 경수가 뒤에 있는 순자를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영숙이 그러잖아요. 고장 났냐고. 그리고 영자님이 왔을 때도 이렇게 뚝딱거렸냐고. 보면은 본인이 굉장히 뚝딱거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 상황을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트 장소에 도착해서 순자하고 경수 그 특유의 티키타카 있잖아요. 좀 공감하기 힘든 부분인데 저는 둘이서 나누는 그 뭐 유행어라고 하면서 하는 것들 사실 누가 앉더라도 저런 대화를 둘이서 나누면은 좀 공감하기는 힘들죠. 끼어들기가 힘들고 거기에서 소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영숙도. 자, 그런데 저거는 어떤 왕따, 따돌림 뭐 이런 느낌보다도 그냥 경수하고 순자가 그 나누는 그런 교감 그 포인트가 굉장히 독특해서 특이해서 그런 거고 본인이 옥순하고 정희하고 나눴던 그 대화들에 비하면은 사실 양반이거든요. 게다가 방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순자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방 앞에 있는데도 그 거울 앞에서 마치 순자를 따돌리듯이 투명 인간 취급을 했던 거 그거에 비하면은 사실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했다고 소외감 느끼고 자기가 이제 삐져가지고 기분 나쁜 티를 확 내거든요. 자, 본인이 거기에서 그런 감정을 느꼈으면은 순자는 과연 기분이 어땠을까에 대해서도 당연히 생각을 해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경수도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사실 저 데이트를 통해서 영숙에 대한 호감이 저는 없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봤거든요. 전혀 공감되지도 않고 내가 하는 말을 전혀 이해도 못하고 당연히 정내미가 뚝 떨어져서 저는 호감도가 0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면은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경수의 마음속도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순자의 마음이 어떤지 물론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영숙에 대한 마음은 또 어떤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순자는 뭔가 대화를 할 때 질문하는 거 본인 얘기만 이렇게 막 할 때는 뭔가 대화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엉뚱한 포인트에서 핀트를 못 잡아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상황에서조차 핀트를 못 잡고 이해를 못하고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진짜. 어떻게 저렇게 상황 파악을 못하고 뉘앙스를 못 찾고 공감을 못할 수가 있을까. 굉장히 독특해요 사실. 자 어쨌든 이번에 옥순이 주도했던 그 왕따 사건, 왕따라고 보기도 힘들고 거의 일진놀이를 옥순이 했는데 거기에 동조를 했던 거에 대해서 과연 영숙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순자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숙은 말씀드렸듯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영철하고 대화를 할 때도 영철이 이제 집에 가고 싶다고, 더 이상 있고 싶지 않다고 했을 때 그거를 이해 못한다는 듯이 그렇게 쳐다봤고 그 모든 잘못을 영철 잘못으로 몰아갔어요. 영철이 좀 성격이 욱하는 부분이 있고 좀 과격한 부분이 있어서 내 마음이 좀 멀어졌다. 애초에 마음이 없었으면서, 애초에 경수밖에 없었으면서 마치 영철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영철에 대한 마음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은 영숙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할 것 같지는 않고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요. 궁금한 건 궁금한 건데 명백하게 잘못을 한 거고 분명하게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을 정리를 하고 깔끔하게 사과를 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사실 앞으로 뭘 해도 잘 안 될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공감 능력이거든요 결국은. 과연 순자의 마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있는지 진짜 궁금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